이 사건 발생 이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데, 자, 사건 발생 당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? 네, 보도에 따르면은 이 남성은 술 취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혀를 물리게 됩니다. 이게 지난해 7월에 부산 서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서면의 한 골목 길가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. 그러자 일면식도 없던 가해자가 다가가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차에 태웠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숙소에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숙소와 정반대인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.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 겁니다. 그다음에 차 안에서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다가 혀를 물려서 혀끝이 3cm 정도 절단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성폭행 미수범의 적반하장입니다. 자, 이게 더 황당한 게요, 백 변호사님. 네.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경찰서로 달려가가지고 가장 먼저 고소한 게 피해자가 아니라 이 남자, 혀 잘린 남자였어요. 네. 제 혀가 지금 잘려서 중상해로 고소하겠습니다. 경찰에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. 피해자를 고소한 거죠.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성은 이게 저희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합의하에 키스하는데 갑자기 혀를 물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럼 경찰이 뭐라고 할까요? 증거 얘기를 하겠죠. 그랬더니 이제 블랙박스를 했는데 영상이 없는 음성만, 소리 지르는 것만, 그것만 낸 거예요.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도 한 달 안쪽에 이제 이 남성이 나한테 성폭행을 시도했고, 그 과정에서 나는 이 성폭행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이제 혀를 깨문 것이니 이거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.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고소를 이어갔는데요. 이제 결론적으로 이 피해 여성은 이제 성폭행을 저항하기 위해서 정당방위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기소 자체가 안 되고 이제 불기소로 끝이 났고 먼저 신고를 한 이 남성만 기소가 됩니다. 자, 승희 의원님, 그런데 앞서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? 아니 경찰서 신고하러 간 사파요. 자, 승희 의원님, 얼마나 그 경찰들도 저 상황에서 황당했겠습니까? 예?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지금 막 피가 나오고 출혈이 있을 텐데 병원으로 안 가고 저거부터 해야 했을까요?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이제 아직 뭐 재판을 받는 과정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완벽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도 그냥 합의에 의한 그런 과정이었지 절대로 자기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의 어떤 잘못을 하나도 못 느낀 상태에서 여성이 딱 이런 행동하니까 너무 막 화가 북받치니까 야 이거는 일단 여자부터 처벌하자. 이건 정말 용서되지 못하는 일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흥분 상태에서 신고하러 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 사람이 말이죠. 일단 뭐 앞서 백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여성은 이 정당방위를 인정을 받았고 남자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. 그렇죠. 예, 경찰 조사 당시 어지간히 뭐 밝혀졌어요. 그렇죠.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결과 먼저 봅니다. 혀가 잘렸잖아요. 혀는 아주 중요한 몸의 어떤 부위입니다. 이게 잘리면 중상해가 되는 거거든요. 중상해로 본인이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. 그렇지만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판단했을 때 자신의 어떤 불법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했던 방해하기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된 거고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. 경찰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. 편의점 가서 청테이프 구입했고 소주 구입했고 이게 강간을 시도하려고 구입한 게 아니냐라고 경찰이 파악한 거고요. 이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본인 혀가 잘렸지만 혀는 없어졌지만 이 자신이 강간치상이 되는 거고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. 자, 저렇게 어지간한 게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정말 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줬다. 네, 이 남성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 그리고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. 그동안 보도에 따라서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이 남성은 처음에는 길거리 헌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범죄 대상을 물색하면서 이 여성을 찾았고 숙소에 데려다 줄 것처럼 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. 근데 왜 청테이프와 소주 등을 구매했냐고 물으니까 음료수를 사러 들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 이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고요. 그 이후에
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청테이프 사용 소리, 그다음에 피해자의 뭐 외침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청테이프를 구입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사건 당일에 매형과 낚시를 하러 가기로 해서 이거를 수선하려고 청테이프를 샀다.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했습니다. 제가 조금만 더 보충 해드리면 이 그 키스방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상한데 그런 데를 가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돈이 모자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구해보자. 그럼 차량을 타고서 술 취한 여성들을 찾아서 몇 번을 그 주변을 헤맸다는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 피해자를 만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, 자 그런데도 이렇게 박 변호사님, 네. 솔직히 말이죠. 그 무슨 소주를 사고 청테이프를 사고 이런 거 다 내역이 남잖아요. 다 남기도 하고 저게 결국은 강간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거든요. 사실은 소주 먹이고 청테이프에 붙여서 뭔가 반항을 억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당했던 부분, 자기 혀가 잘린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.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정당방위 안 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. 뭐 그 영화로 되기도 했었고요. 예.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된 것이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범죄를 다 적용했어요. 사실은 강간치상 정도만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해도 되는데 검찰이 다 기소한 것 같아요. 차에 약간 그 안에 가다 놨던 거 이 부분을 감금으로 했고요. 또 강간을 혀를 넣었던 부분을 강간을 시도했는데 실행을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렇죠. 그 사이에 여성의 입이라든지 다른 곳을 때렸거든요. 상처를 입혔어요. 강간은 하지 못했지만 상처가 발생하면 기수가 돼버립니다. 강간치상이 돼버립니다. 형이 중해지죠. 강간치상까지 적용을 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하면서 그리고 좀 장애인 취업 기간 제한 선고까지 내리고 결국은 뭐 검찰도 그렇고요, 법원도 그렇고 이 행동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. 자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게 3년이냐? 3년밖에 안 되냐?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저 남성이 뭐 순순하게 자백을 하면 진술을 제대로 했다면 3년도 안 나왔을 거예요. 진짜요? 왜냐하면 이 지금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건 맞습니다만 실제 성폭행이 성공을 못했잖아요. 예.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럴 때 굉장히 절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만약 성폭행까지 성공을 했다면 저보다 훨씬 중한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이 됐었던 거고 이 남성 처음부터 뭐 청테이프는 낚싯대 고치려고 샀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발생한 범죄의 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중한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겁니다. 승 의원님, 일단 이 사람이 항소를 했어요. 그것도 난 억울하다. 난 혀가 잘렸는데 그래서 발음도 지금 막 혀 짧은 발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말이죠. 예. 생각해 보십시오.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저희가 사건 반장 통해서 매번 이렇게 좀 안타깝게 얘기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의 어떤 개념을 너무 이렇게 좀 엄격하게 아니 솔직히 결박이 돼 있었거든요. 피해 여성분은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던 예. 상황이죠. 아니 그럼 솔직히 그 방법 말고 뭐가 있습니까? 예? 뭐 제일 처음에 이 판결이 나왔을 때 경찰 쪽에서 21조 사망,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경악, 당황 흥분을 했는 경우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걸 바꾸었어요. 이건 100% 정당방위가 된다.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만약 검찰 쪽에 뭐 교육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. 저는 검찰에게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자가 한 행동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100%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저는 뭐 백 변호사님 의견에 존중하지만 저는 항소심에서 좀 형 높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. 사실 여기서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 있었으니까 이게 성폭행이 안 됐는 것이지 이건 분명히 성폭행의 그렇죠. 가능성이 있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형법은 강간이라는 건 그냥 신분인 거예요. 그 신분이 그 사람을 다치게 만들면 강간치상이 되는 거고 그 법리에서는 어떠한 예외도 저는 있으면 안 된다. 제가 약간 한비자 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항소심에서 좀 법원이 더 엄혹하게 좀 처벌했으면 이거는 부대 항소라 그래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했으니까요. 항소심 판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